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연기금이 12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누적 191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 바이오 기지개가 켜지고 있죠. 1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의 4년 만에 서정진 회장이 통합 셀트리온의 수장으로 참여를 해서 메인 트랙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 개발사의 대전환 계획 발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 20만원을 넘을 기세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산타랠리 이 부분들이 이제 레코드 하이 신고가 흐름까지도 갈 것인가 이런 어떤 이제 헤드라인 기사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뭐 살펴보게 되면 아랫단에 보시게 되면 year to date라고 하는 건 올해 이제 그 12월 22일까지의 지금 이제 수익률이죠. S&P 500 같은 경우가 23.8%. 보통 지수가 이 정도 올라가면 개별 종목은 한 두세 배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빅텍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뭐 100% 이상 종목들이 그 주도주에서는 많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year to date 리턴이 12.8%,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15.5% 강세 흐름을 올해 이었고요. 내년도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니어즈 패드 타켓 그 세 부분의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이 내년도 전망까지도 지금 월가에서는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선물은 0.18,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 0.14, 0.15%,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42%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유가는 좀 빠지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원달러율 자체는 이제 8원 50전 정도 빠지면서 1294.50전. 예. 요런 어떤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3,700억대 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그 거래소에서는 양매수를 해줬고, 코스닥 쪽에서는 또, 전반적으로 일단 외국 기관이 일단 매수하는 흐름 속에서 개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는 무려 1조 가까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이 사실 이제 거래소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이제 10억에 해당되면 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매물이 작년도에 뭐 한 1.1조 5천억대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도 뭐 3조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도 일단 매도 흐름들로 개인들로는 일단 나타났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뭐 완화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겠죠.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도 매수를 좀 해줬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2600선을 살짝 이 부분에서 좀 턱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양봉으로 했고, 이제 코스닥 쪽은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거래소에서는 이제 더 많이 팔았는데 오히려 빠진 거는 이제 코스닥에서 0.73%까지 좀 빠지면서 종목으로 보면 이제 역시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일단 좀 받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2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 코스피 쪽에서는 한 100여 개 이상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금요일날 음봉을 맞고 오늘 아침에 이제 개법을 시켜서 이 양봉의 어떤 이제 흐름에서 장중에 이제 그 19만원대까지는 뭐 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89,500원, 189,800원, 19만원대 이제 언저리에서 이제 가격을 형성하면서 흐름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시간의 가격에서는 특별한 흐름이 없었고요. 오늘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이 수급을 견인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연기금입니다.
그러니까 합병 관련되는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뭐 지수 편입 이후에도 연기금이 계속 뭐 사줘야 되었던 상황으로 계속 일단 매수를 하면서 예, 지금 12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매수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사모펀드 오늘 보험하고 이제 투신 쪽은 이제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기간 쪽의 어떤 수급들은 견주함을 연기금 매수 기간에는 상당히 이제 한 축은 확실하게 좀 매수 입장에 서 있는 부분이 보이죠. 개인들은 뭐 계속 일단 매도를 해왔던 부분들이고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일봉상의 그 프로그램 매수세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었고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은 보시면 딱 이렇게 잡혀 있는 어떤 흐름들, 개인들이 이제 파는 어떤 흐름들 속에서 수급은 일단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 이제 정권사 흐름들도 보면요.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UBS가 이제 그간에 이제 차익 거래 관련해서 셀트리온 매도하고 헬스케어를 뭐 사주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인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UBS 쪽에서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뭐 메릴린치 시티 이런 데서 매수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 JP 모건 노무라 이런 쪽은 좀 매도를 하는 뭐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변화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지지선 가격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돌파를 12월 달에 하고 돌파 기준으로 16만 5천원 여기 이제 돌파 지지선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만 3천원 그 다음에 이제 18만원 윗단이고 이전에 이제 고가인 18만 4,100원대를 일단 돌파시킨 상태에서 지난주에 신고가 흐름을 이제 가다가 이제 금요일날 음봉을 좀 맞았습니다만 다시 오늘 1.78% 올라가면서 금요일 날에 나왔던 음봉의 시가는 회복을 좀 못했는데 흐름은 일단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남은 내일 배당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목요일 날 폐장일까지 거래가 남았는데 이 월봉상의 12월 달에 아주 중요한 10개월 만에 이 상승 추세 전환이 또 올해 두 번째로 일단 그 나왔고요. 3월 달 이후로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8월 달에 나왔던 21만 5천원대 이 흐름까지 오늘 올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2년간 진행되었던 이 바닥권들을 좀 벗어나면서 이제 10월 달부터는 거래가 이제 조금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어떤 거래를 보여줬던 2020년도 같은 뭐 흐름이 아니래도 평균적인 어떤 거래량 회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25만원대, 30만원대 흐름들의 그 회복들을 갈 수 있는 어떤 위치권으로 그래서 가격권으로는 20만원 어떤 돌파가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구간들을 뭐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 초에 이 부분을 벗어나게 되면 뭐 본격적인 어떤 이제 상승 추세의 어떤 전환으로 들어가는 어떤 가격권으로 근접해 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사 관련된 부분 보면 사실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뭔가 좀 좋아질 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기사를 냅니다. 그 밑단에서 싸게 살 수 있으면서 기다리면 이런 어떤 흐름이 올 때 리포트를 내진 않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낭패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사이클을 이해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그 언론에 나오는 기사라든지 정거사 리포터는 그 종목의 어떤 질적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그리고 목표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차원으로 하셔야 되고 순전히 투자는 자기 어떤 이제 확고한 투자 원칙 속에서 바닥권에 매수하라고 하는 정거사 리포터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아예 리포트가 잘 안 나오고 목표가도 하향되고 막상 이제 주가가 막 날아가게 되면 그 뒤에
목표가가 상향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도 반드시 또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동일합니다. 바이오가 성장주의니까 성장주의에서 멀티플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한 게 금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금리 인하가 내년도에 페드에서 3월달 아니면 이제 5월달, 6월달 안에 나오니까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제약바이오가 반등 가능성이 가장 크게 이제 매크로에 작용하고 주가가 이제 그동안 2021년도 뭐 고점 대비해서 3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차별화되어 있는 실적이라든지 질적인 변화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들이 이제 내년도에도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뭐 지수로 보게 되면 QRX 헬스케어에 셀트리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마다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11월 기점으로 글로벌 바이오텍이 반등을 했다. 근데 올해 5월달부터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뭐 안 좋은 어떤 제약바이오 흐름에서도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국내에도 이 테마 관련되는 종목이 움직였고 의료 AI 관련되는 부분들 종목들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대형주라든지 기존의 신약 중심의 바이오텍이 안 움직이다가 이제 11월 12월 달에 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뭐 연저점이 한 13만원대니까 19만원이면 한 6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뭐 이제 13만원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신고가 흐름들을 최근에 좀 이어갔죠. 그래서 내년도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 될 때까지 이 부분들은 유지되는 어떤 흐름이 이전에 과거의 트랙 레코드를 봐도 대부분 나오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모멘텀이 보유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 중심으로 움직일 거고 상상인 정권의 뭐 하태기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수급이 일단 유동성이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개선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지수에 있는 뭐 대형주 입장에서 흐름들이 뭐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KB증권의 이제 김혜민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뭐 올해도 계속 ADC 쪽에 R&D나 그 M&A는 많았거든요. 그 관련된 어떤 업체들 국내에서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뭐 이런 쪽에 가장 뭐 그 메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폐암 쪽에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제 R&D 관련되는 가치는 뭐 있다 이렇게 좀 뭐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바이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제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 중심으로 글로벌에서는 이제 상반기에 하반기까지 뭐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그 내용들이 뭐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내년도 이런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1월 8일부터 이제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4년 만에 이제 그 등장하는 서정진 회장 합병 이후에는 이제 첫 번째 글로벌 행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이제 신약 개발사로 어떤 이제 장기적인 이야기들을 하느냐, 요것도 상당히 이제 장기적인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하고요. 추가적인 뭐 M&A라든지 신약 파이프라인의 확보로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의 어떤 이정표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올지 또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오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509주 정도가 나왔고 공매도 잔고는 21일 기준으로 200만 주대 초반.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이 체결보다도 많은 어떤 일단 흐름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 가격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 20만 원대를 간통하고 이제 지지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상승세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